안녕하십니까, TNL입니다. 10월 21일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 간밤 미장은 다우가 장중에 신고가를 기록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뭐 기업들의 호실적, 뭐 그리고 비트코인 같은 것들, 뭐 이제 신고가 요런 게 영향으로 해석이 되는데요. 이들도 과연 이 자리를 한 번에 뛰어넘을 수 있는지, 아니면 조정을 조금 받고 뭐 계속 무너지든 다시 올라가든 할 것 같은데, 그냥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한 방에 뚫고 날아갈 만한 에너지는 이제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때문에 만약 약간의 조정이 온다면 그에 덩달아 그냥 한국장도, 그냥 미장 밀리면은 한국장도, 물론 개별주들은 무조건 빠지진 않지만 어떤 테마를 탄 종목들은 전체적으로 따라서 밀릴 가능성도 있다. 그리고 한국장은 제가 지속 얘기했었던 코스피는 3050 요 자리, 뭐 계속 밑에서 세게 올라올 때 요 자리에서는 한번 브레이크를 걸릴 것 같다 해서, 이게 5일선을 깨고 뭐 한 2000 후반, 그러니까 2900 후반까지는 올 것 같다 해서 지금 좀 내려오고 있고, 다행히는 아니고 내려오고 있고, 코스닥도 990, 최소가 990이었고 저는 얘 한 85, 80까지도 내려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이 밑으로 내려오면 이제 조금 무리하게 담기보다는 또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오늘 만약에 미장이 힘이 없이 조정을 받는다면,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일은 주 마지막 거래일 금요일에다가 다음 주면은 이제 또 월말입니다. 월말. 그래서 이제 밀리기 딱 좋은 타이밍입니다. 게다가 이제 오늘 2차전지 대형주들의 어떤 강한 하락이 어떤 조정의 신호탄을 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어제 이야기한 조정 라인보다 한 단계 정도 깊이 내려갈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시나리오를 세우면 조금 더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직은 건강한 조정이지만 외부 매크로적 이유로 그 폭이 깊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 다음으로 이제 뭐 섹터 종목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뉴스는 이제 뭐 딱히 보이는 게 저는 없어가지고 굳이 신경 쓸 만한 뉴스는 별로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관심 섹터 종목을 이야기하기 전에 오늘 2차전지 하락으로 LNF랑 뭐 첨보, LNF가 시총이 7억짜리인데 꽤 많이 내렸죠, 하루 만에. 이유는 일단 테슬라 때문이죠. 테슬라가 원래는 이제 NCA 배터리인데 거기서 이제 LFP 리튬 인산철 배터리로 교체하겠다고 이야기를 한 게 이제 주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유는 뭐 길게 따지면은 복잡하니까 결론만 말씀드리면, 결국에는 이제 좀 차량 제조 가격의 부담을 덜고자 한 선택 같습니다. 이게 뭐 그렇다고 2차 전지의 판도를 뒤집는다 뭐 그런 건 아닌데, 그냥 뭐 솔직히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상승을 하고 깊은 하락이 나오고 바닥을 다지면 그냥 뭐가 됐든 이유를 갖다 붙여서 올리는 경우도 있고, 많이 오른 애들은 그냥 아무거나 일단 하락을 하면은 아무거나 갖다 붙입니다. 하락은 똑같은 거예요. 바닥의 상승과 고가권에서 하락은 뭐든 갖다 붙이면 이유가 된다. 저는 이번에도 이제 그냥 비슷한 맥락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첨보, LNF 이런 애들이 무너지면서 2차전지 전체 섹터가 조금 과도하게 많이 빠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심지어 LNF는 공시도 냈어요. 공시도 테슬라 LFP 배터리 교체하는 게 우리 사업과 관련이 없다. 우리는 NCA 배터리, 그러니까 기존 테슬라 배터리 사업과 무관하다. 그런 공시가 나왔으면은 솔직히 뭐 어제랑 오늘 뭐 2차 전지에 대한 어떤 큰 변화가 없으면 그 악재라고 생각됐던 배터리의
본인들 문제가 없다 얘기했으면 제자리를 찾아갔어야죠. 근데 당장은 이제 투심이 무너지니까 제자리를 찾아오는데 좀 시간이 걸릴 것이다. 뭐 일단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도 LNF가 됐든 이렇게 상승 추세 속에 있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 자리를 이 추세를 무너뜨리면은 뭐 20선도 만약 깨거나 뭐 더 내리고 이러면 잠시 옆으로 기어가거나 내렸다가 뭐 요런 하단 박스를 그리면서 다시 위로 갈지 밑으로 꼬꾸라질지 그런 선택의 순간이 언젠가 오겠죠.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 대형주들이 무너졌으니까 그때까지는 2차 전지들이 좀 조정을 받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언제인지 또 매일매일 체크를 해야 할 테고 특이사항이 있으면 또 그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이슈로 이런 종목들이 빠짐과 동시에 살아난 종목들이 있죠. 파워넷. 파워넷을 어제 차트를 돌려볼 때, 딱 요거 보고, 저는 내려오면 조금, 이 밑에서 내려오면 잡아야겠다. 5,000원 부근에서. 근데 뭐, 저는 오늘 이런 배터리 이슈도 모른 상태에서 이 양봉을 봐가지고, 사실 좀 많이 놀라긴 했습니다. 어쨌든, 파워넷이랑 이지가 갔는데, 뭐, 파워넷은 그냥 리튬 인산철로 유명하죠. 리튬 인산철, 예전에 중국 보조금 이런 이야기가 있을 때도 움직였던 종목이고 어쨌든 리튬 인산철이라는 재료로 만약 시장에 반응이 온다면 얘가 그냥 대장이에요. 사실 제일 잘 움직여요. 가볍기도 하고. 근데 이지는 왜 움직였냐? 이지는 수소로도 움직이고 뭐 박근혜로도 움직이고 전고체 이런 걸로도 움직였던 종목인데 리튬 인산철 그 양극재 그 양극재의 원료 재료가 쓰이는 게 이제 산화철이에요, 산화철. 그래서 이제 산화철과 이지가 상관이 있으니까 또 이제 이지가 오늘 강하게 갔습니다. 아까 봤을 때 제가 HDS를 닫기 전에 17,000원에 있었는데 아 요것도 지금 그래도 꽤 크게 반응을 했는데 나 오후에 보니까 완전히 그냥 여기 전 고 라인 근처까지 찍고 내려왔습니다. 여기 시외에는 어떻게 반응할지 모르겠지만 일단 파워넷이랑 이지는 좀 재료가 따끈따끈하니까 눌림목을 만약 준다면 조금 담아볼 만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오전 매매가 좀 꼬여서 그냥 이제 뭔가 그냥 심리 관리 차원의 오후장을 보지를 않았는데 만약 오후장을 보고 있었다라면 저는 얘가 6,000원이 깨질 때 6,000원이 깨질 때 분명히 담았을 텐데 조금 아쉽네요. 괜히 오후장 안 봤나 싶기도 하고 조금 아쉬움이 났습니다. 어쨌든 그 다음 또 보면은 그동안 이제 원전 일진파워랑 뭐 한전산업 뭐 서전기전 뭐 등등등이 있는데 원전이 며칠 조정을 받다가 오늘 좀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뭐 한수원 사장이 뭐 조단위 계약이 있을 것 같다 뭐 이런 발언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 최근 시장에서 주목받던 섹터 종목들 뭐 콘텐츠가 됐든 뭐 그런 것들이 다 꺾이면서 그 와중에 그 꺾이는 와중에 얘는 이제 살아났으니까 이거 또 며칠은 또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보고 있는 게 일진파워랑 한전산업이랑 원래는 서전기전 이렇게 세 개를 봤었는데 서전보다는 지금 이제 한신기계도 좀 자리가 괜찮다. 오늘 거래 대금도 1600억 정도 들어왔고 요것도 원래는 이게 저는 아래 요쯤에서 봤는데 과도하게 빠지길래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려났던 종목인데 오늘 약간 괜찮은 신호탄을 보여줬죠. 요거 해서 요 원전 몇 가지 종목 눌림목도 며칠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야기했었던 그 남해화학이랑 미래생명 자원 중국 그 비료 수출 제한 이슈로 여러 종목이 움직였는데 딱 이 두 개만 보자고 했었죠. 뭐 적당한 뭐 지금 무난한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요거 저는 오늘 오전에 장 초반에 요거 13,100원 인가 잡았다가 그냥 다른 종목들 매매가 좀 꼬여서
그냥 계좌를 싹 비우고자 하는 마음에 그냥 끌고 가지도 않고 이것도 그냥 다 털어버렸습니다. 그냥 어쨌든 요것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얘가 만약 내려오면은 다시 13,000 부근까지 내려오면은 볼 것 같고 무리하게 위로 잡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미래생명자원 같은 거는 오늘 차트를 살짝 얘기하면 어제 제가 이거를 5,200원인가 300원인가 그 이 근처에 있는 걸 보고 블로그에 글을 쓸 때 댓글로 여기에 4,800원 900원 그 라인에 오면은 800원 900원 라인에 오면은 좋을 것 같다 했는데 어제 제가 여기서 잡고 한번 그냥 5,000원 라인에서 잡고 여기서 그냥 1% 2% 1.5% 정도 먹고 이제 그냥 나오고 요 자리 종가를 보고 들어갈까 말까 했는데 4,800원 제가 4,800, 900원을 이야기한 게 그냥 그 부분이 그냥 차트상으로 봤을 때 뭐랄까 균형점 사람들 심리 균형점 이라서 그 부분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그런 균형점이 깨지면 이게 팍 내리꽂힙니다. 내리꽂혀. 그래서 요거를 만약 저는 기다린다면 사실 뭐 오늘 종가 같은 것도 저는 1차 비중은 들어갔을 법 해요. 제가 만약 이거를 선택한다면. 근데 그냥 여기 지금 여기 4,300, 400원 왜냐면은 장이 멀쩡하면은 거기까지 내려오는 걸 생각 안 할 텐데 지금 저는 장이 조금 더 깊게 빠진다라고 보는 뷰가 크기 때문에 좀 아래에서 기다려 볼 것 같습니다. 자,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외에는 이제 섹터 뭐 전체로 볼만한 거는 없는 것 같아요. 제 기준에는. 왜냐면 이제 양시장 조정이 오면서 사실 오늘 조정의 크기는 별로 저는 크지 않았다고 봐요. 이 수치로는. 뭐 코스닥 0.79 빠졌고 코스피 뭐 0.19 빠졌고 뭐 윗골이 달았다는 것 때문에 윗골이 달고 많이 내려온 느낌이라서 그렇지 수치상으로는 뭐 별로 안 빠졌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 수치상에 비해 어떤 섹터나 이런 종목들은 좀 다수가 좀 내려오지 않았나 이런 체감은 그렇게 되는데 어쨌든 그런 섹터 전체들이 좀 무너졌으니까 그 중에서 살아있는 몇 종목들만 조금 추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보는 거는 대우부품. 저는 이제부터 얘를 어쨌든 얘를 이제부터 좀 내려오면은 잡을 계획이고 그리고 리비안 관련주죠. 리비안 부품 양산을 위해 테스트를 했다. 뭐 이런 이야기 있었으니까 리비안 그리고 콘텐츠 쪽에서 뉴랑 위지윅이랑 뭐야 이래 위지윅이랑 덱스터 얘네 세 개만 만약 아래로 내려오면은 잡아볼 것 같아. 뭐 내일 장중 상황을 봐서 따라붙는 걸 선택할지 눌림을 선택할지는 내일 장이 열려봐야 알겠지만 어쨌든 얘네 정도는 조금 아래에서 기다려볼 만하고 관심 종목에 넣어볼 만해서 리스트업 해놓은 상태입니다. 뭐 그 외에는 이제 저는 내일 금요일이니까 무리를 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내일 금토 이제 캠핑을 가가지고 오전에 잠깐 장을 보고 그 후에는 이제 못 보니까 무리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자, 뭐 요 정도 이 정도 이야기 하면은 뭐 이번 주도 무사히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아까 영상 앞부분에서 이야기했듯 여러모로 조정이 조금 더 깊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니까 평소 관심 있게 보던 종목들 아래에서 기다리되 또 너무 과하게 담아서 비중 감당 어려워지는 일 없도록 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긴 영상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성투하시고 들어가세요.